바다는 지구의 마지막 개척지로 남아있으며 대부분 차트화되지 않고 오해받는 광대한 확장입니다. (3000m) 아래 심연으로 내려가면 세계가 변합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고 압력은 표면보다 100배 더 큰 을스러뜨리는 힘입니다. 첨단 잠수함조차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적대적인 구역에서 한 생물이 최고로 군림합니다. 향유고래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왕국이며 자연의 잔혹하지만 장엄한 설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향유고래의 생물학적 적응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리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회에서 겨우 10회로 급락합니다. 이 극단적인 감소는 중요한 기관을 위해 산소를 보존하여 거인이 으스러뜨리는 깊이에서 40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갑자기 깊은 곳에 침묵이 산산조각납니다. 인간의 고막을 파열시킬 만큼 강력하고 제트 엔진보다 더 큰 천둥 같은 클릭이 물을 찢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고래의 생물학적 소나입니다. 단순히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하고 있습니다. 소나는 버스보다 긴 촉수로 무장하고 통리니 모양의 빨판을 가진 거대한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대왕 오징어입니다.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거인들의 원시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향유고래의 삶은 깊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성별에 기반한 영토분리의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도미니카 카리브해와 같은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은 카리브해의 향유고래 수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암컷 무리가 1년 내내 거주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리사 스리랑카와 오가사와라 일본과 같은 곳은 암컷 고래와 새끼가 1년 동안 정착하여 잔잔하고 안전한 물을 즐기는 거대한 보육원으로 간주됩니다. 대조적으로 성체 수컷은 별도의 더 가혹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성숙기에 도달하면 이 고독한 거인들은 따뜻한 물을 떠나 차갑지만 영양이 풍부한 해류가 바다의 연해를 만드는 더 높은 위도로 이주합니다. 이것이 카이코우라 뉴질랜드와 같은 깊은 해안해구나 안데네스 노르웨이의 얼어붙는 북극 해역에서 주로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는 큰 수컷 향유고래를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조레스 제도 포르투갈과 같은 바다의 마법 같은 통과 지점이 있는데 이 지역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가족 무리와 이주하는 수컷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카메론의 연구팀과 함께 아조레스 제도의 깊은 물을 향해 갑니다. 이 지역은 해양 생물의 낙원으로 간주됩니다. 매년 여름 거의 1000마리의 향유고래가 여기에 모입니다. 독특한 옆으로 뽑는 분수로 쉽게 식별되는 이 고래들은 대부분의 삶을 수면 깊은 곳 아래에서 보냅니다. 심해에서 향유고래의 지배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진화 과정의 탁월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3000m) 깊이에서 압력은 해수면보다 300배 더 크며 자동차를 으스러뜨리거나 잠수함을 폭발시킬 만큼 충분하고 인간을 종이컵처럼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이 수중지옥을 쉽게 견디며 하루에 수십 번 가장 깊고 극한적인 조건으로 잠수합니다. 보인 737에 해당하는 최대 57,000kg까지 나갈 수 있는 향유고래의 거대한 크기는 가장 깊은 바다에서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향유고래는 각각 6,000kg 무게의 성체 코끼리 12마리 크기입니다. 그들은 바다 깊이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정밀하게 조정된 기계입니다. 거실을 채울 만큼 큰 향유고래의 폐는 깊이 잠수할 때 붕괴되어 감압병으로 알려진 상태를 방지합니다. 갈비뼈는 매우 유연하여 압력하에서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중요하며 향유고래가 해수면 압력의 300배를 초과하는 깊이로 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향유고래의 가장 놀라운 적응은 그들의 살에 있습니다.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과 같은 산소결합 단백질이 풍부한 어두운 물질입니다. 이 놀라운 적응은 그들이 근육과 혈액의 대량의 산소를 저장할 수 있게 하여 숨이 부족하지 않고 깊은 잠수를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바다 파도 아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생존 전투 중 하나가 있습니다. 향유고래의 사냥입니다. (50톤의) 생물학적 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려면 이 동물들은 끊임없이 먹어야 하며 매일 약 1톤의 음식을 소비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두 종류로 구성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심해괴물, 대화모지머와 거대 오징어입니다. 향유고래 머리의 영구적인 원형 흉터는 바다 깊이의 치명적인 투쟁에서 이 거대한 오징어의 날카로운 빨판으로부터의 전투 트로피입니다. 그런 다음 향경류 기관이 있는데 거의 이 세상 밖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상한 특징입니다. 향유고래의 머리는 향경류라는 왁스 같은 물질로 채워진 기관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고래 몸 길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과학자들은 그것이 깊은 잠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 기관은 고래의 포물선 두개골과 함께 생물학적 소나 시스템으로 기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음파를 집중시켜 고래가 제트 엔진의 이륙보다 큰 230dB 이상의 호출을 방출할 수 있게 합니다. 관점을 제공하자면 제트 엔진 소음은 140dB인 반면 고래의 호출은 수천 배 더 크며 잠수부가 가슴에 펀치를 느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 앞에는 암컷 향유고래의 골격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확실히 뒤로 향한 구부러진 이빨줄을 가진 아래턱인데 미끄러운 먹이를 잡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고래의 진정한 무기는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머리에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은 인간이 한때 이 생물들을 끊임없이 산행했던 귀중한 향경유 기름의 저장소입니다. 향유고래에게 이 기름 덩어리는 가장 위대한 자연 소나 시스템의 열쇠입니다. 소리는 코에서 생성되고 뒤로 이동하며
위성 접시처럼 모양이 잡힌 두개골을 칩니다. 여기서 소리는 집중되고 진폭되며 레이더빔처럼 앞으로 쏘아집니다. 메아리를 들음으로써 향유고래는 날카로운 3차원 지도로 세계를 볼 수 있어 칠흑 같은 깊이에서도 바다 암살자가 됩니다. 향유고래는 독창적이면서도 무서운 사냥 잠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는 각 잠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된 과정입니다. 그들은 꼬리를 펄럭이는 것을 멈추고 중력을 사용하여 바다 깊숙이 회공합니다. 이 방법은 산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거의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차갑고 고압의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햇빛이 닿을 수 없는 깊은 물에서 향유고래는 생물학적 소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력을 대체합니다. 그들이 생성하는 클릭은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물체에 튕겨 돌아옵니다. 수중산, 오징어 또는 물고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메아리는 그들 주변의 3차원 환경을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정밀도로 먹이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향유고래의 사운드 시스템은 한예뿐만 아니라 사냥을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사운드 펄스는 스턴건처럼 작동하여 먹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포획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냥 후 소화할 수 없는 단단한 오징어 부리가 고래의 장에 축적됩니다. 고래는 왁스를 분비하여 그것들을 감싸고 결국 용연양을 형성합니다. 배출되어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후 이 물질은 향수 산업에서 금보다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매력적이었다면 좋아요. 비행기만큼 거대한 생물의 경우 향유고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수면에서 삶의 20%만 보내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물에서 70%를 보냅니다. (1.6km) 깊이로 잠수하고 한 번에 1시간 동안 물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힘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향유고래의 진정한 복잡성은 지능과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강력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사소통, 돌봄, 풍부한 감정적 문화를 가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향유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으며 무게는 최대 10kg으로 인간 뇌 크기의 6배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부피가 아닙니다. 완전히 발달한 피질은 추론, 계획, 기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인지 능력은 해저에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며 반향 위치 측정 및 사회적 신호를 위한 소리의 속달에서 가장 명백합니다. 향유고래 지능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항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언어를 형성하는 코다로 알려진 리드미컬한 클릭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인간이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카리브해의 향유고래는 일본 해안의 것들과는 다른 클릭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학습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향유고래는 지식과 전통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은 그들을 암컷이 이끄는 긴밀한 모계 그룹으로 묶습니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입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전체 무리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는 깊으며
어린 고래는 깊은 곳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수년 동안 가까이 머뭅니다. 그들의 사회적 역학은 복잡한 감정적 삶에 의해 지원됩니다. 뇌의 감정 중심인 고도로 발달한 편도체를 가진 향유고래는 애정, 스트레스,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가족 내 관계를 공고히 합니다. 향유고래 무리는 또한 이상한 수면 습관과 같은 신비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자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경계를 유지하거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능과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심해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향유고래는 깊은 곳에 으스러뜨리는 압력과 포식자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 중에서 향유고래와 대왕오징어 사이의 전투는 자연의 가장 상징적인 생존 투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종의 초기부터 어둠 속에서 지속되어 온 전쟁입니다. 향유고래의 역사는 인간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의 착취, 두려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치명적인 갈등이 특징입니다. 이 지속적인 생존 투쟁은 향유고래의 액체금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18세기의 향유고래는 머리에서 발견되는 향경유 기관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자연의 다른 어떤 물질과도 달리 독특하고 깨끗하며 무취인 기름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연소할 때 연기를 내지 않고 추운 날씨에도 액체 상태를 유지했으며 당시 사용 가능한 다른 윤활유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매우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고래기름은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시를 밝히고 공장 기계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액체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래기름에 대한 높은 수요는 대규모 포경 탐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포경선은 고래가 물을 뿜는 징후를 찾아 수년 동안 바다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위치가 파악되면 선원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거대한 생물에 접근하여 작살로 공격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포경함대는 향유고래 개체군을 멸종 직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100만 마리 이상의 향유고래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개체군을 황폐화시키고 유전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1986년 포경에 대한 전 세계 금지가 발효되어 향유고래 개체군이 거의 멸종해서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북해에서 향유고래 자초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겨울 2주 기간 동안 그러했습니다. 군사 소나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한 지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의 소음은 향유고래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해양 생물에게는 귀가 먹을 정도로 크며 의사소통 및 항해 시스템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래에게 싸우거나 도망반음을 촉발하여 방향감각을 잃게 하거나 이주 경로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해안에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향유고래가 끊임없는 소음을 피해 도망치느라 지치고 부상을 입고 떠밀려오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향유고래의 이야기는 단지 생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해양 생태계의 상징이며 바다의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지능과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이 거대한 생물들은 바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유고래가 심연으로 깊이 잠수할 때 해저에서 표면으로 필수 영양분을 가져와 플랑크톤과 다른 해양 생물을 영양분으로 공급합니다.
철과 탄소와 같은 영양분은 바다의 먹이 사슬에 필수적이고 산소 생산에 기여하는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향유고래는 탄소를 흡수하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일 향유고래는 청구루의 나무보다 바다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탄소 순환과 전체 해양 생태계에서 그들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존은 바다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거의 멸종할 때까지 사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생태학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다의 깊이에서 그들은 바다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향유고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지능, 문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능력은 생명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깊은 사회적 유대를 가진 이 존재들은 단지 심해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미래를 가진 생물입니다. 향유고래를 생각할 때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생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다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심해가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표면 아래의 더 많은 미스터리를 탐험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